추노 해설위원은 좀 더 뭐 좀 그 감회가 각별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상징이고 두 큰 별들이 이렇게 한 6년 시차를 두고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이제 정말 마감이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이분들이 이런 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더군다나 그 마지막 가는 길의 마지막 메시지로 교수님 화합과 통합, 화해라는 그 메시지를 남긴 것이 또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문화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한국 정치의 두 거목이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우리 향후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설정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이 시각 현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가족들이 고인의 있나요? 유해가 지금 운구 차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부인 손명순 여사하고 이남 3녀를 두고 있죠. 네. 큰 아들 유철 씨, 그다음에 현철 씨, 그리고 세 딸이 있습니다. 개영 씨, 혜경 씨, 혜숙 씨 이렇게 이남 3녀를 두고 있습니다. 네. 현철 씨를 빼고 나머지 자녀들은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예, 장례 절차를 위해서, 장례식을 위해서 돌이키고 있겠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형제로는 여동생이 5분이 계십니다. 네. 성년에 계시고요. 네. 김 전 대통령의 가는 길, 그 하늘의 마음일까요? 이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울대 장례식장에서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조문을 하는 지금 유족들을 만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운구가 되는 절차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지켜보고 유족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영결식의 일부 일정에 감기 때문에 참석을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운구되는 이 모습을 마지막 유족들과 함께 지켜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곧 운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운발이 날리고 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아마 김 전 대통령 한 시대를 함께 했었던 지도자.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해가 실린 운구 차량이 이제 막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앞당겨져서요. 당초 예상대로라면 1시 25분쯤 이곳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지금 10분 정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래 예정 시간보다 일찍 운구 차량 출발이 시작됐고요. 우리가 함께 한 시대를 호흡했었던 지도자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마음처럼 눈발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흩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족들이 고인의 가는 길,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 마지막으로 지켜보면서 배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영결식에 참석을 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오랜 해외 순방으로 인해서 감기, 체력 저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또 일요일부터 또 해외 순방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모들과 주치의가 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가시는 고인의 길을 빈소를 찾아서 이렇게 마지막 배웅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 주치의가 추운 날씨 속에 외부 노출 1시간 반 이렇게 밖에 계속 있어야 되는 일정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감기 증세가 매우 심하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에 이제 그 해외 순방 다시 파리 기후 변화 협약 총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주치의가 밝혔고 청와대는 그래서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 빈소를 다시 찾는 것으로 오늘 영결식장 대신에 빈소를 찾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조금 전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마포
그 세종로 거쳐서 마포 거쳐서 정부 차량이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직 출발하지 않고 좀 저기서 좀 기다리는군요. 네, 조금씩 그 앞선 선도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바깥 날씨는 꽤 쌀쌀합니다. 오늘 그 서울 사시는 분들은 시청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영하까지 떨어진 날씨, 눈발이 조금씩 이곳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 이곳 종로구 영건동 쪽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도 눈발이 날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바깥에서 오랜 시간 참석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그 춥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예. 천천히 와 이렇게 가. 이 정도로. 예, 이제 운구 차량이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아니 이쪽에 가야 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정치학자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희 YTN 개건 해설위원입니다. 양 교수님도 뭐 세대한 뭐 삶의 많은 부분을 김영삼 전 대통령 지켜보시고 또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감회가? 정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사실 저는 뭐 70년대부터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우리 저 김 대통령의 그 민주화 운동, 특히 1987년에 그 이한열 열사가 이제 연세대에서 장례식을 하고 신촌에서 그 정문 앞에 연세대 정문 앞에서 그 노제를 하고 예. 신촌 로타리를 거쳐서 시청 앞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아현동쯤인가에서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 당시 야당 정치 지도자가 이제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시위대가 그때 한껏 사기가 올라갔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근데 예. 그때 숫자는 뭐 100만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사실 시위대 선두 그룹이 시청에 도착했을 때 아직도 신촌 노타리에서 계속 그 대열을 이어가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 저 유학 중에 잠깐 귀국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또 두 분 야당 지도자가 합류하면서 정말 그 시위대가 그야말로 나중에는 광화문을 거쳐서 본래 시청까지가 계획이었는데 예. 광화문을 거쳐서 청와대까지 가려다가 물론 광화문에서 저지가 됐습니다만 예. 그때 당시 하여튼 우리 저 민주화의 하나의 거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밑으로부터 민중의 그 열기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살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열기들을 불살르는데 아마 굉장히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제 고인의 운구 차량이 서울대 장례식장을 떠나서 이제 마포대교를 지나서 국회의사당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가는 길목이 다 그동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걸어왔던 족적이 담겨 있는 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뭐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거리에서 투쟁도 많이 하셨지만은 예. 결국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중림동은 거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마포 이런 데서 그 옛날 신민당사 있던 곳들 뭐 이런 과정 길들을 쭉 시청 앞 뭐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네. 그것이 바로 한국 민주화의 성지들이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 과정에서 쭉 거쳐왔던 그런 정치 역정을 담은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오늘 이제 국회의사당 도착하면 연결식이 시작될 텐데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저희가 그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시는 대로 바로 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바로 벗어나면은 보이는 길이죠, 앞길이죠. 여기가 창경궁 입구 같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나서 세종로, 경복궁 입구 그쪽에서 해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우회전 시청 앞으로 가는지 제 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쭉 오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출발 시간을 맞추고 뒤에 유족들이 탑승한 버스나 이런 차량들을 좀 맞추기 위해서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국가장이 지금까지는 국장 그리고 국민장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누구는 국민장하고 누구는 국장하느냐 이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작년 11월 19일에 발효된 법에 따르면 국가장법을 새로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현직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 분들을 국무회의 네. 심의를 거쳐서 국가장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첫 번째 국가장을 치르는 분이고요. 닷새 동안의 장례 기간을 둡니다. 네. 그리고 그 기간에는 조기를 개항하고 그리고 장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무총리가 그런 맞는 식으로 해서 국가가 주가 돼서 치러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오른쪽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이 창경궁인 그 길에서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연결식이 시작되고 연결식이 1시간 20분 가량 예. 진행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동을 해서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식은 4시쯤에 거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연결식에 그 불려지는 노래가 들으셨죠? 오늘 청산의 들려지는 노래, 살리라. 청산의 살리라라고 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이 곡이 선정된 것인가요? 고인이 좋아하던 노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 민주화 투쟁의 오랜 그 고통의 시간을 가지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언급대로 영광한 시간은 짧았고 고통과 고뇌의 시간이 길었던 부분이었고 특히 우리나라 민주화의 계기와 어떤 진전을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또 우리 추은호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구선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으로 최다수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의회주의자로서의 어떤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 앞에서 연결식을 거행하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가곡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찬송가도 많이 좋아하셨지만은 그래서 지난 83회 생일 201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때도 이 노래를 좀 듣고 싶다 해서 예. 이 노래가 축하곡으로 들렸었고요. 자, 그러면 청산의 살리라 한번 그 가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년간 박해경금의 쓰라린 나날도 지내야 했습니다. 반독재 항의의 뜻으로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모의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지나간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국민 신명대를 실시합니다. 어려운 정부로 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운구차가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산에 살리라, 나는 숲을 우거진 청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 살으리라, 세상 번뇌에 시름 있고 청산에 살리라. 다시 곱씹어보니까요, 정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 곡은 김현준 한양대 총장을 지내신 김현준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네. 그분이 1973년 윤필용 피라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동안에 예. 그때 만드신 곡이라고 그럽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참 좋아하셨지만은 여기서 청산이라는 것은 이상향을 뜻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평화를 뜻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거산이 청산을 향한다고 하니까요. 의미가 더 심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산에 살리라 그 노래가 나올 때쯤에 우리나라 산들은 상당히 황폐해 있었고 옛날 60년대 적어도 70년대 그 산림 녹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청산이라는 게 우리들한테는 상당히 그 아주 그 바람직한 이상향 이런 거죠. 예. 근데 아마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뭐 민주주의에 관한 신념이 투철했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그 청산은 아마 민주주의가 잘 그 실행이 되는 그런 고향 같은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겠나.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대도문문 같은 민주주의를 향한 자신이 결국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그런 민주주의 실현을 보는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뜻에서도 아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세상사로 인한 번뇌 또 고통을 청산으로 이렇게 승화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참 영광도 많았지만 또 힘든 시련도 참 많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금 그 웅구차 이동이 조금 원래 출발이 25분이었는데 아마 지금 25분인데요.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국회 현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 저희 이종구 기자하고 이승현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준비됐으면 나오십시오. 네, 연결식이 진행될 국회의사당 앞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연결식이 이제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 여의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 매우 쌀쌀한 날씨지만은 준비 요원들은 완벽한 그리고 엄숙한 연결식을 치르기 위해서 매우 아주 신속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후 2시부터 연결식이 거행이 됩니다. 장내 의원 등 참석자들 위한 간이의자 만여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정치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현 기자. 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창경궁 앞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운구 행렬이 1시 25분에 출발을 해서 여기 1시 57분에 도착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5분 정도 늦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장에서는 1시 반쯤에 운구 행렬이 출발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2시 전후 시점에 이곳 연결식이 치러지게 될 국회의사당에 운구 행렬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2시부터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요. 연결식을 마친 뒤에 이 고인이 40년 넘게 보냈던 상도동 자택을 잠시 들르고 이후에 현충원으로 이동을 해서 안장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연결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장례위원회 한 2,000명 수준으로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요.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가 있고 이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동지이자 이 대표적인 상도동계로 꼽히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후 4대 종교의식이 진행이 되고요. 추모곡, 헌화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1시간 반 정도에 걸친 연결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지금 창경궁 운구 행렬의 모습이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1시 27분, 앞으로 한 3분 뒤에 30분쯤에 이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만여 개 의자가 준비가 되는데 아직 뭐 식이 시작되려면 한 40분 정도 남아있고요. 한 35분 정도 남아있고 날씨가 추운 탓인지 아직 많은 인파가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연결식이 시작될 쯤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마지막 그 조의를 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결식의 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운구 행렬이 시작되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이곳 연결식장 국회의사당에는 참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참석할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가장 참석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거 첫날 빈소 조문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김 전 대통령이 지지 선언을 한 만큼 임명박 대통령의 오늘 연결식 참석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곳 연결식장을 오늘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노태우 전 대통령인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병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빈소 조문도 사실 아들 노재현 변호사가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오늘 연결식 참석은 어렵다고 보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이제 광화문의 모습 그리고 이제 창경궁 앞에 대로에 준비되어 있는 운구 행렬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분 뒤면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오늘 장례 절차의 큰 갈래에서 포인트가 한 3군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운구 행렬이 출발하게 되는 서울대병원 주변에 이 종로 일대가 될 거고요. 또 한 곳이 이 국회의사당 주변 여의도 일대 그리고 이제 상도동 저택에서 이제 국립현충원까지 이동 경로가 되는데 일단 1시 반부터 서울경찰청의 일대 구간에 대해서 교통 통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는 거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세종대로 충정로를 거쳐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노들길을 따라서 이곳 국회의사당까지 오게 되는데 도착 시간은 1시 한 57분쯤에 도착이 돼서 운구 행렬이 이제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오면서 2시에 김동건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제 연결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1시 29분이니까 앞으로 한 1, 2분 뒤면은 운구 행렬이 이곳 국회의사당 연결식장을 향해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곳 연결식이 이제 1시 57분, 2시에 시작이 되면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현충원으로 바로 향하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는 아닙니다. 오늘 연결식을 마친 뒤에는 고인이 40년 넘게 머물렀던 상도동 자택을 잠시 들리게 되고요. 또 인근에서 조성되고 있는 김영삼 기념 도서관에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곳에서 잠시 들른 뒤에 이제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연결식 준비로 이곳이 한창 바쁘다는 모습 전해드렸고요. 운구 행렬이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십시오. 네, 국회에서 이종구 기자, 이승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막 운구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각보다 5분이 늦어져서 1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시간은 맞춰서 도착하겠죠. 그렇습니다. 일정은 뭐 시간 엄수를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추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스가 이 친족들이 탄 그 버스가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전 저희가 그 화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연결식에는 그러니까 부분만 참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 대통령의 사정이 연결식 완벽하게 참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이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순방 일정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고심 끝에 연결식 참석보다는 빈소에서의 마지막 배웅으로 예를 다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이 오늘 사실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족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대통령의 그 건강 상태를 감안하면 뭐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네, 우선 뭐 건강이 그러니까 뭐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러니까요. 또 앞으로 얼마 후에는 또 외국에 또 다시 나가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바쁜 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장 아닙니까? 국가장이고 그러면은 사실 웬만하면은 좀 나가서 같이 그 연결식에 참여하는 것도 좀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야외니까 이제 좀 추울 수 있는데 그 온열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서로 상호 간의 그 친숙 관계가 다소 좀 껄끄러운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자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도 사실 건강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조금 전에 1시 20분에 출발을 국회의사당으로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저희가 그 세종로
청와대가 멀리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곳을 거쳐서 청와대에서 5년 동안 영역의 세월을 보냈었던 그 청와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청와대를 향하는 길입니다. 청와대 앞까지 갔다가 거기서 마포를 거쳐서 여의도로 향하게 되는. 예, 운구 행렬은 이제 선두의 그 사이카, 그리고 그다음에 선도차,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형 영정, 그다음에 영구차, 이어서 상주 유적 대표, 그리고 친족들이 탄 수행 차량이 있고요. 뒤에 구급차, 뒤에 후미, 사이카, 이런 순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시 30분에 운구차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여의도까지는 교통 통제를 하면은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2시 정각에 그 연결식 시작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2시 좀 전에는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으로는 1시 55분이면은 영구차가 장례식장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가서 2시에 개식 선언하고 행사가 진행이 되니까 예. 5분 전에 영구차가 입장을 해서 의장대 도열병 파트로총, 그다음에 조학대의 조곡이 개시가 되고, 운구차는 이제 도열병 사이를 통과를 하고, 예. 그다음에 장례 연결식이 2시 정각에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왼쪽이 아시는 대로 인사동 쪽이고요. 조금만 더 이제 진출하면은 청와대와 광화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광화문을 거쳐서 거기에서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길. 김영삼 대통령, 의회주의자였고 또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치 그 평생의 정치 역정, 일생의 여정을 되짚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아마 이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들도 우리들 뭐 인생 속에 하나하나가 다 있는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이,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유족 측은 좀 장례를 검소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정부에 요청을 했고, 장례위원은 2,220여 명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의 장례위원보다 수는 적게 잡았고요. 예. 그리고 유족들이 검소하고 간소하게 치러달라. 이것은 그 아시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손명순 여사나 두 분 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은 검소하면 몸에 배이신 분들입니다. 칼국수라든가 이런 거 즐겨 하시고, 검소함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장례식도 비교적 검소하게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요. 예. 그래서 노제 또 추모제도 별도로 열리지는 않습니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식 때는 노제를 했었죠. 그렇죠. 했었죠. 이번은 하지는 않고 상도동 사저를 잠깐 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유족들이 영정을 들고 둘러보고, 그 다음에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기념 도서관을 앞을 차량들이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행사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오늘 그 국가장의 뭐 의미, 키워드, 제일 그 상징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유언으로 통합, 화합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장이 지금 치러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최근에 그 경험했던 두 전직 대통령의 그 국민장이나 국장과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검소하게 치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소하다고 그것이 우선적인 가치는 아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아마 대체적으로 간소하게 좀 추리는, 그러니까 뭔가 그 칼국수 대통령으로서 그 검소했던 이런 거 떠나시면서 하여튼 가능한 한 간편하게 검소하게 떠나겠다, 이런 것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노제 같은 거, 그 전에 같으면 이제 시민들이 그 행렬을 쫓아간다든, 특히 시청 앞 부분에서, 예. 부근에서 이제 쫓아가고 이런 행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없이 그냥 떠나시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운구 차량이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마포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응구 행렬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네. 예, 어떤 의미 이루고 보시고 계십니까? 참 한국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 YS 키즈라고 불렸던 분들이 한국 정치를 거의 주무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특히 이제 동교동계, 상도동계로 협력과 경쟁의 관계였는데 이번에 뭐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이제 모두 상주가 됐다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영남과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서도 그렇고 고인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그렇듯이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장래의 마지막 부분까지 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헬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웅무차 이동 행렬입니다. 현충원에 국회에 도착을 하게 되면요, 먼저 개식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그리고 양력 보고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이어서 조사는 황교안 국무총리, 장례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네. 이어서 추도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 의식이 치러집니다. 네, 오늘 연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100여 명, 장례위원회 위원 2,000여 명, 주한 외교사절 80여 명, 그리고 각기 인사 7,900여 명 등 모두 10,0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추모 공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모 노래를 청산에 살리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83회 생신에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노래를 선곡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구자, 매기의 추억 이런 노래들도 고려를 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청산에 살리라가 좋겠다 해서 축가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청산이라는 걸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려 가요의 청산별곡이라는 생각이 있죠. 나시죠. 예. 그리고 70년대 유신 암흑한 시대 때 양성우 시인이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산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큰 이상향 또 그 미래를 그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청산에 살리라라는 노래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매기의 추억도 좋아하셨나 보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노래를 부르는 영상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따가 한번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부르는 매기의 추억도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웅부 차량이 충정로를 지나서 이제 마포대교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 연결식에서 추도사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하시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지금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요. 연배가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으실 겁니다. 연세가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같이 하신 분이고 그래서 동지죠. 뭐 비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동지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종교의식은 본인이 기독교 장로시죠. 충영교회 은퇴 장로시고 오랫동안 개신교 3대째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독교 의식은 특히 김장한 수원 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가 집전을 하시는데 이분은 참 김영삼 대통령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김현철 씨 문제로 김영삼 대통령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때 김장한 목사, 조영기 목사가 청와대에 가서 충고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구속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건의도 했고,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힘들 때마다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니까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는데 지난 입관식 때도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발인 예배 때도 김장한 목사가 설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계의 원로시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하고 무척 가깝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도 친분이 있고요. 아. 모든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조금 전 빌리그램 말씀- 목사가 그때 우리나라 와서 여의도에서 설교를 할 때 이때 통역을 맡으면서 널리 알려주기 시작한 그런 분이십니다. 예, 시각경제제 응구 차량이 공덕 오거리를 지나서 마포대교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대로라면은 2시 안에 국회의사당에 도착을 하겠군요. 저 공동 오거리에서 바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통일민주당 당사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근처에 있고 거기가 바로 그 87년 대선 때 통일민주당이 있었던 아마 김영삼 전 대통령의 개인사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곳일 거고 현대 정치사에서도 기념이 될 만한 장소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김수환 전 국회의장은 1928년생이군요. 보니까 예. 김 한 살 대통령하고 한 살 차이밖에 나지가 않는. 네. 상도동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좀 동지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 동지이자 평생을 함께 해온 민주화 추진 협의회 등등 이런 민주적인 운동을 평생을 같이 한 분이고요. 예. 김 대통령 밑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하고 사실 추도사를 하는 분은 아마 그 고인과는 아주 진실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네. 그 정신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추도사를 하죠. 예. 예, 이 고인의 유언, 유지가 통합과 화합 아니었습니까? 오늘 연결식도 이런 유지를 참 잘 받아들여서 상도동, 동교동 할 것 없이 다 모이는 자리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공동 상주를 맡고 있고요. 장례 위원도 동교동, 상교동 때 인사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에도 김동룡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또 권노갑, 어떻게 보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두 네. 분이 같이 상주 역할을 맡아서 그런 화해하는 모습들, 또 같이 함께 가시는 분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예. 오늘 전직 대통령들 특히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그런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화합과 통합에 고인이 또 우리 사회에 남기고 가는 하나의 큰 중요한 유산이고 또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최다선 의원이고 최연소 의원이고 이런 기록은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최다선 원내 총무도 했었고 최연소 야당 당수 기록을 했었고 참 많은 기록을 남긴 정치인.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원내 총무 5번, 5번으로 기억이 나는데 46살에 그 야당 총재를 하셨으니까. 예. 예, 물론 많은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26살, 만 26살 이때부터 정치를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기록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참 나오기가 불가능한 기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오랜 그 화려한 면 이면에는 저분은 철저한 그 의회주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철저하게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결코 국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포대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당사에서 주로 그 야당 총재로서 하다가 또 국회에 등원할 때는 저 다리를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건너 다녔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는 아마 평생에 제일 많이 건너 다녔었던 다리가 아닐까. 그 다리를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희 건너면 바로 이제 국회입니다. 네, 이제 응구 연결이 한 10분 정도 뒤에 국회 연결식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여기서 건너면 바로니까요. 10분도 아마 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 이제 마포대교를 거의 지나서 여의도로 진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2시 지금 국회에는 아까 이종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연결식이 잠시 뒤면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남중학교 때는 축구선수, 수영선수도 했었더라고요. 수영은 워낙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운동은 조깅은 상징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임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배드민턴 많이 치시기도 하셨고 조깅에 대한 일화는 많습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 또 해외 출장 가실 때마다 경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꼭 하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베를린 갔을 때는 송기정 선수가 우승한
그 베를린 스타디움을 또 한번 도시기도 아, 하셨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칠레를 방문했을 때는 육군사관학교 남녀 생도들하고 같이 조깅을 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해외 순방하면은 항상 아침마다 조깅을 하셨습니까? 경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포털업체에서 분석한 최근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한 뒤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그 트윗된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가 오늘 그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1위가 조깅이더라고요. 1위가 조깅. 2위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칼국수? 예, 칼국수가 2위고요. 3위는 뭐였을까요? 저도 3위는 맞추기가 어려웠는데요. 최영주 앵커 보고 한 것 같습니까? 승부사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고요. 예. 닭이었습니다, 닭. 닭의 모가지를 빗들어 닭이요. 원다에서 예. 닭이 3위를 세 차지한. 단어 모두 김영삼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사실 70년대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민주화 상징의 말 같은 말이 여록 같은 게 김지아 시인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 이거 이제 80년 이후에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시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것을 가지고 이 두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힘을 얻었던 예. 그런 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영삼 이제- 전 대통령이 그런 말도 했더군요. 민주재단에 피를 뿌릴 각오로 싸우겠다. 이것도 그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회자가 됐었던 그런 어록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막 국회의사당에 운구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본인의 마지막 등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더군요. 오늘이 우선 의원의 마지막 등원입니다. 손명순 여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1시 20분쯤에 상도동 자택에서 국회로 곧바로 출발을 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있지 않았고요. 건강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도동 자택에서 국회로 바로 출발을 했고 지금 아마 이 연결식장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 2시면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연결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26살 때 물론 그때 국회는 이 여의도는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때 처음 발길을 들여놓았던 국회에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지금 유해가 입성을 했습니다. 이곳은 그 아까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눈발이 좀 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는 눈발은 날리지 않은 것 같고요. 마침 그때만 맞춰서 막 그 유해가 운구차에 그 실려서 출발할 때 그때 그 눈발이 날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상징적이고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이곳은 눈발은 날리지 않고 있고요. 날씨도 아침보다는 조금 풀려서 여기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제 연결식이요? 예.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장례위원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도사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상도동계 핵심 인사죠.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추도사를 맡게 됐고요. 국가장인 만큼 4대 종교의식이 차례대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국회에서 진행됐었죠, 연결식?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연결식이 국회에서 진행이 됐고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은 경복궁 그 광화문 쪽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진행됐고요. 그 전에 최규하 전 대통령 경우도 경복궁 앞뜰에서 예.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